미국이 10년간 준비한 클로이 킴의 올림픽 3연패, 꿈을 17살 한국 여고생이 산산조각 낸 이유. 여러분, 지금 미국 전역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전에서 17살 한국 여고생이 미국에 살아있는 전설 클로이 킴을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거든요. 그것도 1차 시기에서 얼굴부터 처박히는 끔찍한 부상을 당한 직후의 말이죠. MBC는 이번 사건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변이라고 대서특필했고, 뉴욕타임스는 긴급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에서 온 17세 소녀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주인공은 현재 제주 세화여고에 재학 중인 최가운 선수입니다. 만 17세 3개월,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하고 계셨는지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수능 준비하면서 학원 뺑뺑이 돌고 있었을 나이죠. 그런데 이 한국 소녀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10년간 이 종목을 지배해 온 절대 강자를 넘어뜨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이해하려면 클로이 킴이라는 존재가 미국 스노보드 역사에서 어떤 위치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클로이 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이 종목의 절대 강자입니다.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고, 나이키와 도요타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미국 동계 스포츠의 아이콘으로 군림해왔죠. 밀라노 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스포츠 전문가들은 클로이 킴의 3연패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올림픽 직전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2위와 10점 이상 차이를 벌리며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미국 언론들은 역사적인 3연패의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밀라노로 몰려들었고, MBC는 클로이 킴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클로이 킴의 금메달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승전 당일 모든 시나리오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가운 선수는 12명의 파이널리스트 중 7번째 주자로 하프파이프에 올랐는데요. 1차 시기가 시작되자마자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점프는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두 번째 트릭을 시도하던 순간 문제가 발생했어요. 백사이드 1080도 회전을 시도하며 공중에서 3바퀴를 돌고 착지하는 고난도 기술이었는데, 착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으며 얼굴부터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다가 그대로 고꾸라진 거죠. 경기장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최가운 선수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경 지식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최가운 선수는 사실 이번이 처음 겪는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허리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거든요. 척추 압박 골절이었는데, 이건 일반인 기준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재활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엘리트 선수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복귀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실제로 수술 직후 많은 전문가들이 최가운 선수의 은퇴 가능성을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가운 선수는 불과 8개월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했고, 그것도 결승전까지 진출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1차 시기에서 다시 크게 넘어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투입되었고, 카메라는 고통스러워하는 최가운 선수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죠. 코치진과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한국 응원단석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결국 1차 시기는 완주 실패로 기록되었고, 전광판에는 최하위 점수인 10점과 함께 기권을 의미하는 마크가 떴습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가운 선수의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재활 중인 허리 부상에 얼굴부터 처박히는 낙상까지 당했는데, 무리해서 계속 경기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기권 마크가 전광판에서 사라지더니 최가운 선수가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걸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에는 아직 충격의 여파가 남아있었고, 움직임도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포기를 모르는 전사의 것이었습니다. 2차 시기가 시작되었고, 최가운 선수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점프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부상의 영향인지 아니면 심리적 압박 때문인지
세 번째 점프에서 다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완주에 실패했습니다. 순위는 12명 중 11위로 추락했고 메달은커녕 꼴찌 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때 하프파이프 위에는 절대 강자 클로이 킴이 등장했습니다. 클로이 킴은 1차 시기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며 88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한 상태였어요. 캡스위치 100사이드, 900도 회전, 프론트사이드 1080도 회전 등 최고 난도의 기술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여유롭게 1위를 달리고 있었죠. 게다가 이 시점에서 날씨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거세지면서 코스 컨디션이 나빠졌고 이미 높은 점수를 확보한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고 입을 모았고 중계진도 클로이 킴의 역사적인 3연패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가운 선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2번이나 넘어진 상황에서 포기하는 게 당연해 보였지만 그녀는 마지막 3차 시기를 위해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올라갔어요. 이 순간 코치와 나눈 대화가 나중에 공개되었는데요. 최가운 선수는 완벽한 주행 하나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최고 난도 기술을 시도하는 대신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완수할 수 있는 기술 구성으로 루틴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판단력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역전을 위해 무리한 고난도 기술을 시도하다가 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최가운 선수는 냉정하게 자신의 컨디션을 분석하고 가장 확실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마지막 주행, 이건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최가운 선수는 스타트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첫 번째 점프부터 착지까지 완벽했고 두 번째 점프에서는 백사이드 720도 회전을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세 번째 점프에서는 프론트사이드 900도 회전, 네 번째는 캣백사이드 540도 회전, 다섯 번째는 다시 프론트사이드 720도 회전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관중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죠. 모든 착지가 마치 자석처럼 정확하게 설면에 붙었고 각 기술 사이의 연결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점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착지하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어요. 전광판에 점수가 표시되는 순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0.25점, 이 점수는 단숨에 최가운 선수를 11위에서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꼴찌 근처에서 허우적대던 선수가 갑자기 금메달권 1위로 올라선 거죠. 이게 얼마나 극적인 역전인지 이해하려면 점수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프파이프는 3번의 시기 중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아무리 망해도 마지막 한 번을 완벽하게 해내면 역전이 가능한 구조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드라마틱한 역전을 성공시키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특히나 올림픽 결승이라는 극한의 압박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최가운 선수는 점수를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눈밭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2차례나 넘어지며 부상의 고통과 싸웠던 지난 시간들, 수술대에 올랐던 순간의 공포, 다시는 보드를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거죠. 코치진과 스태프들이 달려와 그녀를 안아줬고 한국 응원단석에서는 태극기가 힘차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클로이 킴의 마지막 3차 시기가 남아있었거든요. 이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정말 묘했습니다. 클로이 킴이 90.25점을 넘기면 그대로 3연패 달성이고 실패하면 17살 한국 소녀의 기적 같은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미국 응원단은 클로이 킴의 이름을 외쳤고 한국 응원단은 숨을 죽인 채 하프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클로이 킴은 스타트 지점에서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10년간 이 종목을 지배해온 전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전자의 위치에 서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클로이 킴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백사이드, 900도 회전을 완벽하게 성공시켰고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두 번째 점프도 성공, 세 번째 점프까지 깔끔하게 착지하며 분위기는 클로이 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점프에서 변수가 생겼어요. 프론트사이드 1080도 회전을 시도하던 순간 회전축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착지 과정에서 중심을 완전히 잡지 못한 채 한쪽 손으로 눈을 짚고 말았습니다.
하프파이프에서 손으로 눈을 짚는 건 심각한 감점 요소거든요.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오오하는 탄성을 냈고 클로이 킴은 나머지 기술들을 포기한 채 그대로 활강에 내려왔습니다. 전광판에 클로이 킴의 점수가 표시되는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86.75점, 90.25점에 미치지 못한 점수였죠. 이로써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이 공식 확정되었고 클로이 킴의 올림픽 3연패 도전은 좌절되었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완전히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어요. 한국 응원단석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태극기가 춤을 췄고 미국 응원단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MBC 중계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해설자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라고 겨우 말을 꺼냈죠.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클로이 킴이 하프파이프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최가운 선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금메달을 놓친 직후였는데도 클로이 킴은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며 최가운 선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선수는 한참 동안 포옹한 채 서로의 등을 두드려줬고 카메라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어요. 사실 클로이 킴과 최가운 선수의 관계는 이번 올림픽 전부터 특별했습니다. 최가운 선수가 어릴 때부터 클로이 킴을 롤모델로 삼아왔고 클로이 킴 역시 최가운 선수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봤거든요. 특히 1차 시기에서 최가운 선수가 부상을 당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격려해준 사람도 클로이 킴이었습니다. 클로이 킴은 최가운 선수의 손을 잡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미친 듯이 훌륭한 스노보더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신의 3연패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경쟁자에게 용기를 북돋워준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스포츠맨십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자의 부상을 내심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클로이 킴은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상식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클로이 킴이 한 말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3연패를 달성하지 못해 아쉽지만 내가 이 종목에 헌신한 지난 1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확인했어요. 최가운이라는 놀라운 선수가 나타나 이 종목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았으니까요. 비록 우리는 개인 종목에서 경쟁하지만 저는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뜻깊습니다. 이어서 클로이 킴은 최가운 선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가운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의 손에 맡겨지게 되어 안심이 되고 그녀와 같은 시대에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의 연속이었습니다. MBC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라며 17살에 이런 정신력을 보여주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논평을 내놓았어요. ESPN은 가장 거대한 이름인 클로이 킴을 17살의 한국 소녀 최가운이 꺾었다며 1차 시기에서 얼굴부터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들것에 실려 나갈 것 같았던 선수가 돌아와 금메달을 따는 시나리오는 영화 각본으로 써도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선수의 기술 하나하나를 그래픽으로 상세히 비교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최가운 선수의 3차 시기 주행을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표현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역사적 퍼포먼스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부상을 당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술의 진입, 각도, 회전 속도, 착지 타이밍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했다며 이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수천 시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근육 기억의 산물이라고 분석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스포츠의 저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은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쇼트트랙의 전설들에 이어 이제 스노보드에서도 세계를 제패할 선수를 배출했다며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썼습니다. USA 투데이는 최가운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 전역의 스노보드 매장에서 최가운 선수가 착용한 것과 같은 장비가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죠. 특히 미국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최가운 선수의 이름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녀의 마지막 주행 영상이 2,400만 회 이상 재생되었어요. 틱톡에서는 최가운 선수를 패러디하는 영상들이 쏟아졌는데 대부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주제로 한 긍정적인 콘텐츠였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17살에 이 정도 멘탈이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해질지 상상도 안 된다. 클로이 킴의 시대가 끝나고 최가온의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수들을 계속 배출하는 거냐,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금메달이 갖는 의미는 정말 특별합니다. 대한민국 스키 종목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거든요. 한국은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지만 설상 종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였어요. 특히 스노보드는 서양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종목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최가온 선수가 이 벽을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종목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어요. 최가온 선수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번 우승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실감이 나는데요. 최가온 선수는 제주도 출신으로 8살 때 처음 스노보드를 접했습니다. 당시 부모님과 함께 겨울 휴가를 간 스키장에서 우연히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고 매료되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저것을 배우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딸의 열정을 보고 결국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죠. 문제는 제주도에는 제대로 된 스노보드 훈련 시설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최가온 선수는 겨울마다 강원도로 전지훈련을 가야 했어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를 조정해서 함께 올라가 몇 주씩 머물며 훈련을 시켰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활을 반복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최가온 선수는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타고 싶다고 조르는 통에 부모님이 고생했다는 훈훈한 뒤재기도 있어요. 11살 때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했는데 당시 이미 그녀의 재능은 두드러졌습니다. 코치들은 저 나이에 저런 공중감각을 가진 선수는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는 그녀를 국가대표 후보로 선발했죠. 13살에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고, 15살에는 시니어 대회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살이던 지난해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 출전했다가 그 악몽 같은 부상을 당한 거예요. 허리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을 때 최가온 선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의사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봤대요. 언제쯤 다시 보드를 탈 수 있나요? 의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이 종목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요. 보통 선수라면 좌절했겠지만 최가온 선수는 다음 날부터 재활에 돌입했습니다. 수술 후 2주 만에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가벼운 체력 훈련을 시작했으며 3개월 만에 시뮬레이터 위에 올라섰어요. 담당 재활 트레이너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가온 선수를 지도하면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고통을 참으면서도 단 한 번도 훈련을 거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오늘은 쉬어야 한다고 말리는 경우가 더 많았죠. 밀라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정신력을 가진 선수라면 어떤 무대에서든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밀라노 올림픽 직전까지도 최가온 선수의 허리 상태는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훈련 중에도 통증이 있었고 진통제를 복용하며 경기를 치렀다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결승전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1차 시기에서 다시 크게 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재활 중인 허리에 다시 충격이 가해졌으니 위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가온 선수는 단순히 재능과 정신력만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전술적 판단력도 정말 뛰어났어요. 3차 시기를 앞두고 코치와 나눈 대화 내용이 나중에 공개되었는데 최가온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몸 상태로는 백사이드 1260도. 회전 같은 최고 난도 기술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확률이 50% 정도예요. 하지만 720도와 900도 조합으로 루틴을 구성하면 95% 이상 성공할 수 있어요. 클로이 킴을 이기려면 완벽한 주행 하나가 필요한데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죠. 이건 정말 놀라운 판단입니다. 17살 선수가 올림픽 결승이라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 냉정하게 확률을 계산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게요. 보통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어차피 질 바엔 최고, 난도 기술이라도 시도하자는 식으로 무모한 선택을 하기 쉬운데 최가온 선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20년 경력의 베테랑 같은 침착함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 3차 시기 루틴을 분석해보면 최가온 선수가 선택한 기술들은 최고 난도는 아니었지만 각 기술의 완성도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진입 속도, 이륙 각도, 공중 자세, 착지 타이밍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어요. 심판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고 기술 난도 점수는 클로이 킴보다 약간 낮았지만 완성도 점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총점에서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경기 직후 심판단 중 한 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최가온 선수의 3차 시기는 제가 지난 30년간 이 종목을 심판하면서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주행이었습니다. 각 기술의 연결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착지할 때마다 마치 그곳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부상을 당한 직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퍼포먼스였죠. 90.25점이라는 점수도 사실 보수적으로 준 것입니다. 만점을 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